어. 71번을 풀이하기에 앞서서 너네가 지금 잠깐 뭐 연습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문제는 써둘 필요까지는 없어. 요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봐봐. 두 문제입니다. 자, 재빨리 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하고 저 문제 설명으로 갈게요. 나머지 정리 맞긴 해요. 그 안에 있는 인수 정리랑 관련된 거지. 우리 그거 배웠잖아. F1은 F2는 F3은 0. 이 문제 기억나지? 전부 다 F1은 0, F2는 0, F3은 0이니까 만약에 3차식이라고 하면 최고차항에서 A로 두고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다. 즉, 세 인수의 곱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문제 조금씩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 맞죠? 그중 어떤 거 있었어? 예를 들어서 F1은 1이다. F2는 2다. F3은 3이다. 이거 전부 3이다. 어떻게 했어? F1-1은 0, F2-는 0, F3-3은 0으로 고치고.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 고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똑같네. 즉 F 안에 있는 놈을 변수 X로 잡으면 뒤에 있는 놈도 X로 잡으면 돼요. 만약에 이게 1이고 4고 9다. 그러면 얘를 제곱으로 잡아주면 되지. 근데 요 녀석이 1 넣었더니 0 되네. 2 넣었더니 0 되네. 3 넣었더니 0 되네. 그래서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수는 A로 두시면 됩니다. 맞죠? 그 풀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요 녀석은 넘길게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 두 식의 생김새를 보호하니 어떻게 생겼어? F 속에 있는 놈을 변수로 잡으니까 뒤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더라. 요 녀석에다가 알파를 넣으니까 0 되네. 요 녀석에다가 베타를 넣으니까 0 되는 거 확인했네? 그러면 요 녀석의 최고차의 개수는 1, fx만 2차항이 있으니까 이 놈에 의해서 2차항 안 사라진다, 그치? 그럼 최고차의 개수 1로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놈이 뭐뭐 될 거야? x-알파랑 x-베타가 될 거야. 근데 요 녀석에서 뭔가 알파, 베타를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뭐 들어가면 돼, 얘들아?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쓰면 되죠? 왜요? 여기서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줬거든. 그걸 빌려오면 되지. 그러면 이제 따라서 fx는 이라고 해서 풀면 되잖아. 맞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과 계세 관계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1입니다 하면 되지. 맞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여기에 있는 베타랑 f 속에 있는 알파가 문자가 달라. 그 문자부터 맞춰주세요지. 그걸 맞출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여기에서 뭐 나와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야. 그래서 베타는 2-알파로 바꿔버리면 되고 알파는 2-베타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F 속의 놈을 건드리지 말고 옆에 있는 놈을 건드려버리자. F알파는 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로 해놓고 저 베타 자리에 얘를 들어가면 되잖아.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부호 바꿀 거니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냐? 이건 뭐야 근데? 플러스 1 는 0 됐죠? 그럼 베타도 똑같은 식이 나왔겠지. 유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요 식과 위에 것도 정리할게요.
요 식에 의하여 너희들은 인수 정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fx가 아니라 fx 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이라고 하면서 알파가 들어가면 0 되고 베타가 들어가면 0 되니까 최고점의 개수 1 빌려오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갔는데 그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요 녀석입니다 해서 정리하시면 끝나요. 그럼 답은 생각할게요, 이번에는. 자, 요게 이제 좀 더 기본 문제로 있어. 그러고 나서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얘가 사실 이승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앞에 알파, 베타 사라진 채로. 요게 이제 좀 더 기본이지. 요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안 할게요. 이거 풀다 보면 그게 나와. 알았죠? 자, 어쨌든 요 녀석을 풀어보러 갑시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정리를 해주냐면 먼저 이 식부터 마음에 안 드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요거랑 또 다른 게 하나가 뭐야? 뭐가 달라? 용현아. 밑에 있는 문제랑 제가 좀 유사하게 생겼죠? 개수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뭐가 확 눈에 띄게 달라? 그거 말고 붙은 것도 문제지만 뭐도 문제야? 차수? 뭔 차수? 그렇지. F 속에 들어간 것도 차수가 너무 높아. 맞죠? F 속에 지금 5승이 들어가 있잖아. 차수가 너무 높잖아. 그럼 저 녀석부터 떨어뜨려야 되는데 저 녀석 떨어뜨린 재료는 나는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 일단 요거 넣어주면 성립하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성립하지. 그럼 요 녀석의 양면에다 뭘 곱해봐요?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알파 3승이 1입니다가 나와.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의 5승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였고요. 베타 쓰고 F 안에 알파 5승이 뭐로 바뀐다? 알파 제곱으로 바뀌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은 0으로 고치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갈게요. F 안에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 자, 근데도 아직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 왜? F 속에 아직도 2차식이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럼 2차식을 1차식으로 줄여주자. 그 재료가 또 뭐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뭐를? 이 녀석을요. 어떻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녀석은 뭐가 됐어? 베타는 아직 그대로고 F 속에 있는 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는 0으로 바뀝니다. 밑에 식도 똑같은 식이니까 사실은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 일단 따라왔니? 근데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이제 지울게.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F 속에 우리 식 들어간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F 속에 있는 놈을 치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치환하지 않고 뭐로 가도 돼? 또 눈썰미가 요 정도 있으면 더 땡큐. 알파 베타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알파를 넘겨봐.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알파를 넘겨봐. 미쳤나봐. 베타를 넘겨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아, F 속에 있는 놈을 뭐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F 속의 놈을 뭐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꼬이는 문제는 뭐게? 사실 처음에 요 놈을 알파 제곱이나 알파 5승으로 줄 때 요 놈도 알파로 줬으면 한 번 더 꼬여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한 번 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요 놈의 알파를 뭐로 바꿔야 되거든? 베타로 바꿔줘야 세트가 맞춰지거든.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안 해놨어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태훈아? 네. 혜린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주도 알겠어? 자, 갑시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한 번만 더 쓸게. 베타 있고 F 베타 있고 마이너스 3 베타 있고 전부 다 베타 얘네들은 전부 다 알파 로 맞춰졌습니다. 맞죠? 몇 번이야? 여기까지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의 식의 생김새를 잘 봐봐요. 어떻게 풀래요? 여기서 일단은 쓰지 말아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x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되는 몇 차식? 2차식? 아니죠. 3차식이죠. 왜? fx가 2차 함수라고 해놨고 최고차계수 1 줬잖아. 맞지? 근데 그 앞에 x가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3차식. 맞니?
맞니?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그대로 1로 가면 되죠. 얘가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x 곱해봐야 최고차의 개수는 1. 그러면은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x 마이너스 베타, 하나는 몰라. x 플러스 k로 해놓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로 바꿔버리면 돼? 어디 갔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럼 이제 k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재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시는 방법이 있겠죠. 되었니? 되었니? 그럼 이제 여기서 fx를 찾아가 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넘어가서 너희들이 뭔가 풀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를 하나 찾으러 갑니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지. 거기서 이제 질문인가? 질문 사람 누구야? 71번 그때 어제 질문한 거 이거 체크돼 있었는데 응? 아 이건 내가 설명한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거 풀어서 다 맞췄어? 아, 그 질문은 없어? 그럼 질문인 사람은 없어? 아, 그럼 말을 하지. 내가 풀 시간을 괜히 줬잖아. 안 줬나? 이 문제는 안 줬나? 이것만 푸는 시간 줬나, 오늘? 아, 그래. 그럼 상관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뭐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풀었었니? 그러니까 질문이 없었겠지? 괜히 설명했네요. 괜히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네요. 뭐. 그래, 근데 아까 요 앞에 풀어보세요 했던 두 문제를 좀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근데 여기서 3차식으로 가면 돼, 안 돼? 이거보다 더 쉬운 풀이가 있었을 텐데. 2차식으로 간 사람 없어? 없어? 이거 다들 풀었다며. 2차식으로 간 사람 없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아까 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쓰지 말라 그랬지. 여기서 이거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이렇게 푸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F2는 3 하면서 하나 더 줄 때. 그때는 이게 더 빨라. 근데 더 이상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2차식으로 내려가 봐. 양변을 뭐로 나눠주세요? 각각 베타로 나눠주고 알파로 나눠줘도 돼요. 그럼 위에 식은 뭐가 돼? 한 번 더 정리. F 베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지. 얘는 F 알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지. 는역. 여기서 이게 역수면 돼요? 방식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또 뭘 쓰러 가는 거야? 제일 처음에 나와있던 녀석에서 극락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가 1이다가 또 쓰이는 거야. 그래서 베타의 역수는 알파로 바꾸시면 돼요. 알파 역수는 베타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럼 또 변환이 어떻게 돼? F 베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알파가 돼. 그럼 또 뭐야? 이번에는 또 세트가 안 맞네? 그럼 알파 베타 세트 맞추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뭐예요? 얘를 또 쓰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를 베타 플러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이고 난리 났다. 그럼 위에 거는 뭐야? F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통째로 베타 플러스 1로 바꾸면 되니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요. 밑에 거는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요. 그래서 괜히 두 개 다 쓰지 말고 하나만 써서 쭉 따라온 다음에 마지막에는 똑같겠지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너희들은 뭐 찾는 거야? f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게 이제 가장 베스트 모범 답안이에요. 알았죠? 식변형에서 결국 이 형태 만들어가는 것. f 안에 알파면 옆에도 알파. 알았죠? 그게 이제 71번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이유였고 75번이 질문이었죠? 어제 못한 거. 이거는 NP가 L, MN이 X. 끝난 것 같은데? 자, 가보자. 얘네들은 이제 중학교 때 기하처럼 너희들이 뭐 해? 약간 뭐라고 할까 그거 중등 기하?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 내용처럼 보조선 한두 개 뿅뿅 그어주면은 겁나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자, 얘는 너희들이 훨씬 쉬운 풀이를 사용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중등 기하, 원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한 중등 기하 내용은 나보다 너네들이 더 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 다른 풀이가 있었을 수도 있어. 일단 내가 보이는 거는 지금 정삼각형 그게 포인트고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가 중점이거든. 그럼 여기도 중점으로 잡아. 삼각형 하나 만들어 봐봐. 그럼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은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 나왔지. 그리고 원의 중심이 요 ABC의 중심이기도 하고 무게중심이기도 하고 ABC의 무게중심은 중점을 연결한 가운데 있는 저 노란 색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기도 해.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여기다 뿅 표현을 해보자. 그럼 높이 공식 있잖아. 2분의 루트 3x. 맞죠? 한 변의 길이 x인 정삼각형의 높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길이 몇 대 몇? 1대 2겠죠. 그럼 2분의 루트 3x를 3분의 1배 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6분의 루트 3x 아니겠냐? 요 녀석의 길이는. 그러고 나서 여기로 넘어가 보자. 여기로 넘어가 보자. 뭐가 보여요? 직각삼각형 보이지 않니?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고 하면 될 건데 요 녀석의 길이가 일단 뭐야? x의 절반. 정삼각형은 일종의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뿅 절반. 그래서 요 길이가 1 더하기 2분의 x겠죠.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 반직선 뭐 다 찾았고 높이 찾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나? 너무 복잡해지는데? 더 간단한 거 없냐? 저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찾지? 그래서 찾아줘야 이제 뭐 x는 이라고 하면서 뭐가 나오든 x-x분의 1은 이라고 하면서 뭐가 나오든 할 것 같은데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비. 피타고라스 한 번 더 쓴다고? 어. 네. 저기서 저 중점하고 저기 그 BC 사이에 내린 저 수선에 갈 저 친구가 그 어차피 중점인데 무게중심이니까 저 x겠죠. 거기는 x고 거기가 어차피 네.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 쓰면 답 나오나? 어? 뭐라고? 그럼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 어차피 저기가 30도니까 1대 네. 아, 1대 루트 3대 2. 그러네. 그러네. 각을 써버리면 되는구나. 그치. 나는 이거 쓰면은 돌고 돌 것 같아가지고, 요거 몇 도야? 30도. 1대 루트 3대 2다, 그치. 맞죠? 그러면, 이거 길이 x 맞지? 맞지? 1대 2일 거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요거의 2배다 해서 3분의 루트 3 해도 똑같구나. 어쨌든 요거 뭐 나와요? 요 녀석의 2배 나오죠. 맞죠? 요 녀석의 2배니까 뭐 나와? 3분의 2 루트 3이 나오네요. 이게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여기에서 구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는 녀석도 있겠죠. 요거 하면 됐다. 그래서 요 녀석의 이거랑 같습니다. 에서 양변을 제곱해서 식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옵니다. 그 2차 방정식에서 양변을 x로 나누거나 하면 아마 느낌인데 x-x분의 1 이런 거 나올 거야. 알았죠? 그걸 이용해서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푸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늘 해볼까? 뭐 나오냐? 근데 값이 너무 지저분하다. 안에 있는 건 뭐야? 4분의 1x 제곱이랑 얘 제곱해주면 뭐야?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이고
얘가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4. 3분의 1이네. 3분의 1 x제곱 나옵니다. 정수 나오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1차 항이 x, 상수항이 1. 싹 다 넘어가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오, 다행이다. 그럼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이거 남고 마이너스 1은 우변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럼 마지막 답은 간단해지는데 이게 맞나 근데? 맞아요. 요걸로 이제 답 나올 겁니다. 알았죠? 끝. 그래서 결국 중등기하지 뭐. 방금 너희들 한 것처럼 뭐 중등기하는 아마 너희들이 나보다 잘 할 거예요. 닮음 같은 것도 잘 해야 되는데 닮음은 생각보다 너희들이 잘 못하고 뭐 피타고라스라던가 내접원, 원의 접선, 기타 등등등의 성질, 특히 이제 원 안에 내접하는 막 현에 대한 내용 너네들 알고 있냐? 다른 반 보니까 이거 다 모르던데 이거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기억하니? 너희 반은 맞네. 다른 반 애들 보니까 전 처음 봐요. 이거 닮음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닮음을 정리한 게 그건데, 그지? 응? 그래서 요 녀석은요, 뭐 벌써 나랑 지금 3번째 수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한 번 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나는 요 단원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내용 자체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는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수학 상이라는 과목을 지금 당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이 이제 잘 하는 반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반들이 문제죠. 다른 반들 보면은 전부 다 너무 일회성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원에서 갑자기 근의 분리 물어보면 몰라. 예를 들어 갑자기 수2에서 실근의 부호 물어보면 실근의 부호조차 몰라. 합곱 판별식 보면 된다는 걸 또 까먹어. 왜 그래? 다 일회성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죠. 수학 상과 수학 하는요. 수원, 수2 미적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수학 하에 있는 경우의 수 또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맞죠? 기하도 마찬가지야. 수학 상에 있는 마지막 도형의 방정식, 원의 접선이라던가 그런 기하에 대한 내용이 또는 중등 기하도 다 포함해서 그 기하에 대한 내용이 고3 때 배우는 선택 과목 중 기하라는 과목의 가장 기초 상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분수의 덧셈, 예를 들어서 분모의 통분을 모른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듯이 수학 상은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다음 과목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 단원은요. 단원의 이름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지만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라고 해서 이게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들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다라고 강조를 해두지. 실제로 이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수원 선행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수원을 해보면 거기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지수 방부등식 똑같은 얘기 또 등장할 거고요. 수2로 가면 3차 방정식 나와요. 우리 수학산에서 배우는 3차 방정식도 있지만 그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수2 때는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을 배우지. 미수 K 하나 붙어서. 기억나죠? 고색 까먹은 거 아니지? 그래서 미수 K 우변 넘겨서 뭐 함수로 해석했었잖아. 그지?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항상 방정식, 부등식은 따라다닙니다. 물론 그 사이에 최대 최소가 잠깐 등장하고.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함수 그릴 줄 알고 2차 방정식 풀 줄 아니까 두 개를 연결시키러 가보자 라는 거야.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얘기 떠나서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하러 갈게요. 자, 일단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y는 fx라는 함수를 주고 y는 gx라는 함수를 줘서 만약에 둘이 뭐 해주세요?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태훈아 교점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너네 뭐 하니? 연립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또 그 얘기 항상 나오는 거 있지. 함수 얘기인데 왜 연립을 해? 연립은 방정식에서 연립하는 거잖아. 함수인데 왜 연립을 하는지는 알고 있니?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그렇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저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이라는 명칭이 좀 필요합니다. 부정방정식이 뭐야? 미수는 두 개인데 식을 하나만 줘놓고 나서 근을 찾으세요. 이게 부정방정식이잖아. 모든 해는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해에 대해서 성립하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 왜 해가 무수히 많아?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에요의 해를 찾으세요 하면 1, 1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뭐 예를 들어서 3과 마이너스 3 넣어도 성립하고 5와 마이너스 7 넣어도 성립하고 기타 등등등 해가 무수히 많거든. 그 부정방정식이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이거는 또 1차 함수라 부르던 녀석이기도 해요. 그럼 1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러면 전부 다 뭐야?
이 녀석을 부정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 부정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들을 쭉 눈에 보이게 연결해 놓은 거를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함수라는 녀석이 그래서 뭐다? 일종의 부정방정식이야. 그래서 부정방정식보다 좀 좁은 범주에 이제 함수가 있는 거죠. 즉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함수 위에 있는 점인 걸 찾아주세요. 근데 이 함수를 부정방정식으로 바라보면 부정방정식의 근이면서 동시에 이 부정방정식의 근인 걸 찾아주세요니까 연립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까지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수학을 진짜 수학처럼 공부하는 거고, 뭐 고등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하라고 배웁니다. 연립을 합시다. 연립을 해주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뭐 양변을 뺀다라고 해가지고 fx 빼기 gx 는형도 좋고, 또는 등치법 혹시 이름 아는 사람들은 우변끼리 같다라고 해서 뭘 만들어? fx는 gx라는 걸 만듭니다. 어머, 이제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y가 사라지고 x만 남으면서 우리 이런 녀석을 뭐라 불러? 방정식이라 부르지. 그러면서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뭘 찾겠지? 이 녀석의 실근을 찾으러 가겠지. 그럼 실근이란 건 x값이다 보니 우리가 찾고 싶었던 게 교점이었는데 방정식의 실근, 즉 x만 나오니까 정확하게는 뭐다?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더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자동으로 만들어 두는 게 뭐예요? 결국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과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러 가는 것은 두 함수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방정식을 딱 만났을 때 그냥 방정식은 방정식이 아니라 이 방정식,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 둔 거다라고 생각을 해 두면서 그 두 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라는 게 이번 단원의 원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연립을 했더니 하필이면 뭐가 만들어진 것 뿐이야. 지금은 2차가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럼 2차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의 도구들 딱 4가지 배웠잖아. 뭐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근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써? 근의 공식을 사용하거나 인수분해를 사용하거든. 예를 들어서 근의 개수라던가 종류, 실근, 허근 같은 종류를 물어보면 뭐예요? 판별식을 사용했고, 예를 들어서 알파제곱에 플러스 베타제곱 같은 걸 물어봤다. 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물어봤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같은 걸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뭐하니?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사용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한근이 허근이 등장하거나 실근이 등장하면은 혈렉은 사용했었거든. 이 4가지 도구들을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에서 나는 이렇게 물어볼 예정이니까 얘를 물어보면 얘를 쓰세요. 얘를 물어보면 얘를 쓰세요. 얘를 물어보면 얘를 쓰세요. 얘를 물어보면 그거를 먼저 연결을 시켜두자라는 게 이번 단원이지. 알았죠? 이번 단원의 원래 목적은 얘를 기억하고 계세요. 즉 방정식과 함수를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하세요 라면 좀 더 이번 단원에만 좀 초점을 맞춰주면 요거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둡시다. 그건 이제 수학 상에서 얘기고. 알았음? 그래서 뭘 물어본다면 교점의 좌표를 직접 물어본다면 연립해서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써주세요고. 만약에 교점의 개수, 또 다른 말로는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연립해서 판별식 써주세요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요거는 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교점의 x좌표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패스. 그거 말고 뭐라고 물어보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 쓰는데 그거 알고 있나?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런 거 말고 좀 한글로 뭐라 물어보면 근과 개수의 관계 쓰러 가는 거 하나 있는데 알고 있나? 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알았죠? 교점 사이의 거리는 뭐랑 관련되는 거? 얘랑 관련되는 겁니다. 똑같다는 아니고 관련된다. 알았죠? 그 다음 혈내근과 연결시키는 거는 너무 쉬워서 교점의 한 점의 좌표가 x좌표가 뭐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이렇게 주는 게 달아서 딱히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없다는 아니고 너무 기본밖에 없다. 알았죠? 이렇게 만들어두는 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항상 이런 녀석을 사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가면은 이런 문제 등장하지.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들 등장하지. 그 중에 하나 뭐야? 근의 분리. 예를 들어서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근은 0보다 작다. 이런 거.
얘네 가지고 풀 수 있어 없어? 굳이 근해 공식을 쓰자면 쓸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지거든. 그 근해 공식은 사실 고등부에서 잘 안 쓴다 그랬죠. 근해 공식을 많이 쓰는 과목 또는 단원은 바로 앞 단원이 끝이에요. 고등부에서 더 이상 거의 안 씁니다.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써요. 근해 공식 쓰면은 풀 수 있긴 하겠지만 걔는 패스. 그러면 인수분해도 안 되고 판별식도 안 되고 혈례금도 안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아까 말했던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근은 뭐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다 보니 그런 녀석을 풀기 위해서 뭐 하러 갑시다? 다시 함수로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yy 붙여서 fx와 gx의 교점이 한 교점은 1보다 오른쪽에 있다. 다른 한 교점은 0보다 왼쪽에 있다. 그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한 판 쭉 풀어내는 문제 있잖아. 그 녀석이 이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도구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어쨌든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까지 하나 더 섞으면 부등식까지 하나 섞으면 역시 함수에서 부등식으로 넘어오는 얘기도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러다 보니 부등식도 함수랑 관련되고 방정식도 함수랑 관련되다 보니 결국 중간에 징검다리를 통해서 부등식 문제인데 함수로 해석해서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방정식의 도구인 판별식을 부등식에서 사용하기도 하잖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판별식 0보다 작다. 맞지? 판별식은 원래 방정식의 풀이 도구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얘를 그래프로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두 함수가 안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점이 없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로 연결시켜 두는 거. 그게 다라고요. 요 얘기를 싹 빼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하면은 고2, 고3 때 나오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자유자재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을 왔다리 갔다리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끝. 이번 단어는 설명 끝났어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최대 최소로 넘어가는데 가 거꾸로 됐어요. 최대 최소는 지금도 풀 수 있습니다. 얘네 몰라도. 됐어요? 끝.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풀고 싶은 거냐면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거냐면 어떤 거를 풀고 싶은 거냐면 자, 406번을 하나 먼저 풀고 계세요. 오늘은 어려운 내용은 없다. 뭐 한 나겠지.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빨리빨리 해버릴 거예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버리고. 그래, 어쨌든 우리 시험 대비 하지 말까? 우리 이거 하나 물어보자. 나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그 말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시라서. 이미 정시라서 내신 그냥 버릴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시험 진도나가 나가죠. 해가지고 그냥 지금 계속 모의고사 푸는 반이 하나 있어. 자, 어쨌든 계속 갈게요. 자, 이 녀석은 뭐예요? 너무 쉽죠? 그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문제라 그랬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문제라 그랬지? 그래서 일단은 뭐 해야 되는데요?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원래 정확하게 푸는 거는 함수와 이것도 함수죠. 함수가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먼저 뭐 해야 돼? 둘이 연립합니다. 그때 x축 자체가 y는 0이기 때문에 뭐 해요?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k는 0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가는 게 뭐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다라고 하면은 그림을 뭐 굳이 살짝 빌려오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나는 놈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만나는 놈들 알파 베타 x좌표의 알파 베타가 요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그 녀석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는 결국 뭐니까 절대값 알파면서 베타의 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려서 곱셈공식의 변형 이게 왜 k야? 는 4구나. 얘가 주어진 거니까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왜 자꾸 웃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처음에 초반에 나온 걸 전부 다 어때? 함수와 함수인데 얘는 이차 함수인데 얘는 뭐야? x축인 함수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교점의 개수도 물어보고 위치 관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뭐 만나지 않는다 유형 3개로 쪼르륵 나누고 그리고 또 교점을 구하는 문제들은 이제 교과서 정복하기 문제, 뭐 A단계 문제, 스텝 1 하면서 저 앞에서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는 문제는 지금 하나 우리 풀어본 거고
혈액은 너무 쉬워서 생략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떤 문제로?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순서로 가죠. 그래서 저기 스텝 1 같은 데 보면은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세요. 또는 거기서 조금씩 미지수의 방향 바꿔가지고 뭐 K를 구하세요라고 하든지 교점을 구하세요라고 하든지 순서 바꿔서 주는 문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야?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때 접한다에서 파생되는 유형이 한두 개 정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교점 사이 거리 지금 내가 물어본 거고. 흘러간 내용은 너무 쉬워서 생략할 거야. 똑같은 순서로 이 gx라는 함수를 x축을 한번 쫙 한 바퀴, 직선으로 한번 한 바퀴 하고 나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건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벗어나는 문제들을 몇 개를 다루고 그게 지금 얘네들은 스텝 2에 바로 있어. 그거 좀 이따 쉬고 나서 설명할 거고. 그래서 여기다 너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아까 내가 말한 그 녀석만 좀 설명하면 되고. 자, 어쨌든. 그래서 밑에 문제도 역시 뭐야? 일단은 시작은 뭐다? 이거 개수는 지정할 수 있다. 함수와 함수의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뭐 해야 돼? 연립을 합니다. 이항시킬게요. 그리고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치,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는 근각의 관계랑 관련될 거야. 그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예요? 나 누구나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뭐야? 예연아? 틀렸죠. 얘를 2루트 5로 해서 많이들 틀려옵니다. 저 문제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거야. 이거 2루트 5 한 사람 손 들어봐. 혼자야? 둘이야? 셋이야? 그렇지, 많지? 그러면 2루트 5 말고 다른 거 다 생각한 사람 얼마야? 얼마? 2요. 그렇죠. 자, 그 2를 빨리 찾아오는 것도 하나 더 한 거야. 자, 일단 지금은 만나도록 하는 두 함수가 하나는 이차함수 그대로지만 하나는 x축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직선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점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AB의 길이는 이 비스듬한 길이가 나오는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x 좌표들이 찹니다.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기본적인 문제도 내가 계속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얘도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두 번째, 얘를 빨리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학교생들이 뭐 하고 있냐면 요 놈을 알파로 잡아서 2알파 플러스 K로 해요. 요 놈을 베타로 잡아서 2베타 플러스 K로 해요. 이거 쓴 사람 손? 아니구나. 있구나. 요렇게 보통 많이들 푸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중학교 기하를 너무 무시하는 거지. 그치? 뭐 살려주면 돼?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 그렇지. 기울기가 2짜리입니다를 살려주세요. 기울기 2라는 거는 1대 2란 얘기잖아. 그럼 1대 2대 루트 5란 얘기라서 얘가 바로 2가 나와야 돼. 알았죠?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기울기 살리는 거 하나, 제가 2루트 5가 아니라 다른 값이라는 거 하나 더. 알았죠? 오케이? 세훈이 됐어? 그래서 얘는 2루트 5가 아니라 2예요. 여기서 더 하진 않을게. 여기서 아마 지저분할 거야. 그 곱셈공식의 변형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깔끔하게 나오냐? 아, 그래? 깔끔하게 나오는데 너희들이 하세요. 알았죠? 됐죠? 어디를 잘 모르겠어. 아니, 영상 지금 하세요. 내가 있는데 왜 영상을 봐? 어디를 놓쳤어? 응. 기울기 2. 기울기 어떻게 구해?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 그래서 길이 b가 1대 2란 얘기야. 길이 b가 1대 2면 b변은 루트 5겠지.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5인데 그 루트 5에 해당하는 길이가 2루트 5니까 2배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1의 2배 2 이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2대 4대 2루트 5 나옵니다. 이 얘기예요. 알았죠? 현우 됐어? 예. 어쨌든 이렇게 푸는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어. 근데 요즘은 솔직히 사라졌어요. 문제집들에서 사라졌어.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나오는 시중 문제집에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들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이 문제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옛날 문제 아까 찾은 거였어요. 찾다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어쨌든 요거 자주 나오니까 가끔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알았죠?
이제 나머지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안 해도 되겠지. 여기서 심화 내용으로 하나 넘어갈 건데, 자, 뭐 쉬었다가 진행할 건데, 참고로 그 녀석은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언제 주로 나오냐면 여러 가지 부등식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어차피 물어볼 예정이라서 지금은 안 물어보는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순서상으로는 지금 하는 게 맞아서 나는 설명할 거고, 그리고 아까 뭐 양지구처럼 지금 진도를 좀 빨리 뺀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심화 내용들은 좀 진행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요번 시험 대비 때 어디까지도 진행할 거냐면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이랑 공통근이랑 정수근, 또 뭐 있냐? 하나 더 있는데 모르겠다. 어쨌든 그 녀석까지 해서 좀 나 설명을 같이 해볼 거예요. 알았죠? 그건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재 순서에 따라서 마풀은 그게 먼저 나오거든. 그래서 부정방정식 벌써 한 반들 있어. 너희들 교재에는 없어가지고 아직 안 했는데. 아니, 오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 대비 전까지,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알았죠? 연립방정식을 나가는 건 아니야. 연립방정식에 있는 심화 내용만 따로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지. 알았죠?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가자. 우리 뭐 하러 갈 거냐면 잘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뭐야? 너무 쉬운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되나? 빨리 하고 오늘도 오랜만에 스텝 3의 포인트를 맞추자. 알았죠? 다른 것들은 잘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에 없는 거 하나는 앞에 있나? 아, 요거 하나 해야 되는구나. 없네. 왜 없을까? 자, 갑시다. 뭐 하려고 하냐면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 좀 하려고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을 주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럼 어떻게 풀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럼 어떻게 풀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2차 방정식을 줬어? 뭐 AX가 뭐 저기 있어?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 어떻게 풀러? 합이 양수. 그리고 곱이 양수. 끝.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거 얘기하려고요. 실근의 부호입니다. 뭐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합, 곱, 한. 세 가지 비교합시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럼 어떻게 풀어? 합은 양수. 곱은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가 양수 두 개 곱해보면 되지.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왜?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양근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거든. 같은 근 포함. 그냥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합. 오늘 너희들끼리 짰어? 단체로 말 안 하기로. 합은 음수. 곱은 양수. 판별식은 내가 할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두 근이라고 하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합은 내가 안 들려. 지금 내가 창문을 괜히 열었나? 합은 안 봐요. 곱은 판별식은 안 봐요. 자, 합을 안 보는 이유는 왜 안 봅니다? 모르기 때문에. 판별식을 안 보는 이유는 뭐게? 그렇지. 곱이 음수다 보면은 결국 이거 합곱을 본다는 얘기는 뭘 본다는 얘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본다는 얘기라서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죠.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C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AC가 음수다 보면
원래는 판별식을 보는 게 맞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로 봐야 돼요. 맞죠? 근데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에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은 당연히 0 아니면 양수일 텐데 ac가 음수. 그러면은 마이너스 4ac가 양수니까 얘는 이미 양수가 되어 있지. 근데 판별식이 양수다 꼭 볼 필요 있니 없니? 더 넓은 범위일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범위를 찾아보면 어차피 얘만 나와서 이거는 사라져요. 그럼 다시 한번 합을 안 보는 이유는 뭐라고? 안 보기 때문에. 판별식을 안 보는 이유는 뭐라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판별식은 볼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얘기지만 합은 볼 일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몰라서 안 보는 거니까 알게 해주면 볼 수 있죠. 그래서 두근의 절대값이 어떻다에 대한 내용 나오면 보세요로 바뀝니다. 맞나요? 어쨌든 요거 하나 하고요. 근데 이게 내신고생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근의 분리로 갑니다. 근의 분리라는 명칭을 배웠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고, 안 쓴다면 보통 나처럼 개념 정리를 해주시는 쌤들은 실근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실근의 크기 또는 근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요새는 이런 명칭을 좀 더 많이 써요. 나도 실근의 위치를 한동안 쓰다가 다시 요새 그냥 근의 분리라는 명칭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요 녀석은 너희들이 뭐만 기억을 해두니 보통 한판축이라고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판축이라는 명칭 대신에 또 다른 명칭으로 한판대라고 하시는 쌤들도 계셔요. 한계값 판별식 대칭축이라고 해서. 근데 보통은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라고 해서 한판축이라고 좀 더 명칭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많이들 틀려오거든. 역시 우리 반보다는 좀 다른 기본적인 반들에 대한 얘기겠지. 한판축을 왜 보는지도 모르고 한판축을 뭐에서 보는지도 몰라. 아직까지 방정식 문제인데 함수값이라는 게 어디에서 존재하며 아직까지 방정식 얘기인데 축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한판축만 기억하다가 함이 뭐지? 이러고 있다고. 요 문제는 결국 어떤 식의 문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근이 모두 뭐하다?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 뭐 2보다 작다 이런 거. 또는 두 근의 사이에 뭐 2가 있다라던가, 또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던가, 또는 뭐 이런 문제도 있죠.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아까 얘기한 거. 다른 근은 팔 아파 2보다 크다라던가. 이런 문제로 나오면 이게 바로 근의 분리고, 근의 분리는 이 녀석을 뭐예요? 근의 공식을 제외한 나머지로는 풀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러 가요? 방정식 문제인데 방정식의 도구를 사용해서 풀 수가 없으니 함수로 만들러 갑니다. 함수화라고도 하고 나는 함수로 해석이라는 명칭을 좀 더 많이 쓰고요.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를 눈으로 보면서 한판축을 보러 가는 거잖아. 맞죠? 자, 그때 여기서 왜인지를 좀 알고 있으면 사실 한판축 중에 좀 요약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녀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스텝 2에 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409번입니다. 한번 풀어볼래요?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딱 보자마자 이거 근의 분리라고 해석이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기억이 난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라는 걸 파악을 했다면 먼저 뭐 하러 가야 돼요? 원래는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이제 항상 써줘. 너희들도 그 녀석을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머릿속으로는 따라와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함수로 해석한다 또는 함수화한다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함수 y는 fx, y는 gx가 방정식으로 만들면,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fx는 gx가 되잖아. 그럼 걔를 다시 함수로 만들러 가야 되니까 좌변에 y, 우변에 y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갈 것이며, 여기에서 해석한다. 내가 그냥 한 줄 더 써줄 건데요. 너희들도 이제 요 녀석을 좀 기본적인 문제들에서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왔었겠지. 그래서 이제 굳이 나는 계속해서 써줍니다. 어쨌든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한 근, 뭐야? 해석을 한다는 거는 방정식에 대한 명칭을 함수에 대한 명칭으로 바꿔주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서 한 교점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뭐가 작다? x가 작다. 교점 x좌표가 작다는 거는 더 어디에 있다?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교점은 어디에 있다? 1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저 내용, 저 해석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왼쪽에 있는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x축입니다. 그래서 두 함수를 그려준 다음에 그 두 함수의 뭐에 대한 내용? 교점들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의 교점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존재하고 다른 하나의 교점은 1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니까 이 그림을 그렸어. 맞죠?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한판축을 보러 갑니다. 자, 원래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왔었어야 되는데 함수값이라는 거는 뭐예요? x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y값.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거든, 정확하게 함은. 그래서 함수값 x에 뭘 넣어주어서 나오는 y값, 넣을 수 있는 값 자체가 지금 현재 두 개가 보이네요. 마이너스 3을 넣어줄 거고 x에 1을 넣어줄 겁니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게 되면은 어디로 가? 내려가니까 넣어주면 뭐 나오겠지? 뭐 나오냐? 0a 나오냐? 그게 뭐예요? 내려가세요. 두 번째 x에 1도 넣어봤더니 뭐 나와? 내려가네요. 음수 나오세요. 1 넣어주면 뭐 나와? a 플러스 4 나와. 그래서 음수.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별식 축 보는데 지금 문제 판축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알고 계시죠? 판축을 안 보는 유형. 어떤 유형? 지금처럼 교점들 사이에 뭔가 x좌표가 찍혀있는 상황이면은 그때는 판축 안 봅니다. 알았죠? 교점들 사이에 뭔가 x값이 한두 개씩 찍혀있는 상황이면은 판축을 안 봐요. 왠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3과 1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마이너스 3과 1이 있다? 그러면 판별식도 보고 축의 위치도 결정해줘야 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한 문제 더 가지고, 이거 바로 지울게 그냥. 다른 한 문제 더 가지고 와서 그 문제 가지고 판축에 대한 내용 조금만 더 하자. 뭐 다 알겠지만 몰라. 이 문제 가자 그냥. 자,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a는 0입니다. 두 근이 모두, 이건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 또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함수로 해석하는 문제, 뭐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을 거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두 교점이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겠지.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려줍니다. 슝. x축을 그려줍니다. 슝. 그래서 두 근이 모두 두 교점이로 해석이 됐을 거고, 두 교점이 모두 뭐하다? 1보다 오른쪽에 있다. 1이 더 왼쪽에 있으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한판축인데 이번에는 한판축을 봐요. 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짜집어서 이제 한판축을 보자. 이것만 보면 돼.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어. 라고 줄이는 거지. 그럼 함을 보면 x에 1을 넣잖아. 1을 넣어주면 양수가 됩니다. 맞죠? 그거 자체는 이 그래프에서 맞는 말이야. 그런데 판은 왜 봐? 1 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 놈들 중에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놈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놈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제외해야 되잖아. 이건 두 교점 자체가 없으니까. 근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제외하기 위해서 만나는 점을 발생시켜 주세요입니다. 어떻게 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도 된다. 맞죠? 그 다음 하나 더. 그럼 판별식 만족하고 1 넣어서 양수기만 하면 무조건 이 그림이냐? 그것도 아니죠. 왜? 두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1 넣어서 양수가 나오는 거는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또 제외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제외할 수 있게 둘이 구분 짓는 게 바로 뭐예요? 축의 위치가 결정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네, 근데. 그지? 이건 말이 안 되네.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으면 안 되네. 그러면 짝따로 했었어야 되네. 어쨌든 그걸로 얘를 지워주러 가시는 겁니다. 맞나요? 됐죠? 근데 얘는 왜 안 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놈이 등장했는데 함수값이 음수인 놈이 등장했어. x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y좌표가 음수인 놈이 찍히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는 반드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 점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은 안 보고요. 축은 비교 대상 자체가 마이너스 3과 1인데 x값들인데 마이너스 3이 꼭 여기 있어야 되니? 아니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게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반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을 수도 있잖아.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몰라서 안 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왜 한 판축에서 판축을 안 보는지 그거 한번 이해하시고요. 기억을 해둘 때는 교점 사이에 X좌표들이 찍히면 그때는 판도 안 보고 무조건 축도 안 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현우 기억나니? 기억나요? 네, 할 수 있겠죠? 요 유형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사실 요번 단원 할 내용은 최대 최소로 넘어가면 끝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최대 최소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설명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걸? 자, 유주야. 이참수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너는 어떻게 풀면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430번 같은 거 푼다. 어떻게 풀면 돼? 이참수의 최대값이 주어졌고 A를 구하라고 하든 범위가 주어져 있고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든 또는 범위가 주어져 있고 최대값을 줬는데 이차함수 안에 뭐 A가 있든 문제는 다 똑같지. 어떻게 푸시면 돼? 그렇지. 자, 어떤 함수든지 항상 마찬가지야.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는 뭐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꼭 이상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주어진 범위, 재현된 범위에서 주어진 범위의 내부에 주어진 범위의 축을 포함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주시고요. 주어진 범위의 축을 포함하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외워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과정을 정리해둔 것 뿐입니다. 그냥 결국은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가 답니다. 더 이상 설명할 만한 내용이 굳이 풀자면은 치환형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재료를 이상하게 던져주는 문제들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자, 가자. 432번 문제 지금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혜린아, 가해 조건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가해 조건 먼저 안 썼어 아직? 아직 안 써서 미안해. 알았어. 나머지 풀고 있어봐. 현우야, 가해 조건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바꿨는데. 알았어, 풀어. 얘들아, 가해 조건은 뭘 제공하는 거야? 축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마이너스 1을 넣은 1-a 플러스 b와 3을 넣은 9 플러스 3a 플러스 b로 가는 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지 마세요. 알았죠? 대입해서 이제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함수를 알려주는 다양한 표현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요 녀석은 사실 지금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수2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수1에서도 꽤나 많이 쓰이는 녀석들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1번 첫 번째 무슨 함수? 우함수라는 명칭 들어봤죠, 유주씨? 네. 혜리도 들어봤지? 네. 우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y축 대칭이라는 함수입니다. 물론 우함수라는 명칭은 당연히 모르셔도 돼요.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유주씨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 뭐예요? 이거는 수상에서도 나와요. 기억나요? 우함수입니다를 알려주는 식. 빨간색 보세요. 뭐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 기함수가 뭐예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래서 사실 예전에 명칭을 많이 쓸 때는 우함수 y축 대칭, 기함수 원점 대칭 이거 외우라는 의미로 막 우와 하면서 막 외웠는데 요새는 그럴 것 같게 지금 명칭은 몰라도 되고 어쨌든 원점 대칭. 그럼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식은 뭐죠? 뭐죠? 자, 갑시다. 우함수는 결국 f 안에 x가 들어갔을 때랑 부호 반대인 게 들어갔을 때 둘이 뭐하다? 같아진다는 게 바로 우함수고요.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도 대칭이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줘.
너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지? 몰라?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부호가 뭐 하면 됩니다? 반대면 됩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서 자, 요 녀석 우함수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함수의 대칭축을 y축으로 줘버리는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함수란 명칭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보자마자 아 y축 대칭이구나 대칭축을 알려주구나 라는 것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무슨 함수?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 있습니다. 맞죠? 자, 예연아 이번에는 질문 거꾸로 해볼까? 쉬운 질문이야. 알아서 너한테 안 할게. 하나 a-x와 f의 a 플러스 x가 똑같대.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일까요? 여보세요? 무슨 어? x요? x 대칭이라고? 이거 뭔 말이야? x축 대칭인 거는 일단 함수부터 아닙니다.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어쨌든 얘는 뭐다?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랑 a를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둘은 함수값이 같습니다.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똑같은 간격 떨어졌을 때 같은 함수값이 계속 나오는 x는 a의 대칭인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등장하냐? 예를 들어서 f의 e-x는 f의 e 플러스 x다. 항상 이렇게 등장할까? 그건 아닙니다. 예시로 다른 문제를 하나 줘볼게요. 자, 쉬운 문제로 갈까? 예연아! 아, 이거 뭐야? 1-x를 f에 넣었을 때랑 3 플러스 x를 넣었을 때가 같대. 얘도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2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자, 얘를 가지고 항상 형태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것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대칭인 표현을 외울 때 F 속에 있는 놈들끼리 뭐 해봐? 더해보는 거야. 뭐 나와? 2A. 그놈의 절반. 정확하게는 이놈의 더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중점이겠지. X값만 보면. 맞죠? 그 중간값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도 더해봐요. 뭐 나와요? 4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누구? 저기 있는 저 가도 마찬가지겠지. 둘이 더해봐. 1, 2. 그래서 얘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알았죠? 근데 저 가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대칭함수만 있냐? 하나가 더 있죠. 자, 요거는 사실 이번 시험에서 만나기는 힘든데 한 김에 같이 하려고 하는 주기함수. 수1과 수2를 배운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 fx는 fx 플러스 a다. 태훈이 아까 수2 했댔나? 얘는 주기 얼마란 얘기예요? a요. 그렇죠. 근데 수2를 했다는 거는 수1도 했잖아. 수1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왜요? 수2는 주기함수, 일정한 주기, 간격마다 똑같은, 보이냐, 근데 현우야, 이거? 똑같은 간격마다 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함수를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수2에서는 그 반복성을 사용만 하다 보니 해석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1에서는 코사인 사인 함수 때문에 뭘 물어보거든, 직접. 주기가 얼마니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수1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 주기는 뭐다? n분의 a라고 해서 더 짧아질 수 있음 이라고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수원을 지금 했던 사람들은 알 거고 안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어설프게 들어놓으면 헷갈리니까 지금은 써도 되는데 어쨌든 수원은 좀 조심하자라는 것만 기억만 해놔.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도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또 있어요. 뭐 있어요? 1 플러스 x랑
3 플러스 x가 있어. 자, 얘는 주기 얼마일까? 예연아? 이제 짜증을 내요. 주기 얼마요? 그렇지, 2요.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빼죠. 이번에는 더해보면은 x가 살아있으니까 빼보는 거야. 차라고 부를게, 그냥. 차가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오면 그놈이 그대로 주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빼주면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2니까 2가 주기예요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됐죠? 요것들이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한번쯤 정리해놓고. 알았죠? 지금도 지금이지만 사실은 수원 수투에서 훨씬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정도 했었으니까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어떤 문제가 여기 있나 모르겠다. 있으면은 문제로 풀고 없으면은 내가 그냥 문제 만들게요. 있네. 없네. 있나? 다르긴 하는데 이것도 하나 눈으로 보고 가자. 왜 안 넘어가? 453번에 이건 니은 무슨 표현이지? 무슨 표현이에요? 감소함수 표현입니다. x1보다 x2가 더 크다. 더 오른쪽의 x값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더 작아진다. 맞죠? 그러면 455번에서 나오는 이건 칠판 봐봐. 455번에서 나오는 다에 대한 표현은 뭐야? 감소함수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는 감소한다라는 표현이죠.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너네 이거 처음 본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459번에 나 이거 뭔지 알겠냐? 459번에 나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겠냐?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을 거고 수투를 하는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그치? 용해연아? 자꾸 웃네. 콧물 나. 이제 물어볼 사람 다 물어본 것 같은데?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한 세 바퀴 돌까? 용현아! 쟤 무슨 편이야? 글쎄요.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한 명, 두 명. 아니? 아니고? 유주? 보기는 했고. 예연아! 그래. 무슨 표현이야? 위로 볼록합니다. 맞아?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일단은 그거는 맞아. 나 이거 잘 기억해놔요. 얘는 이 표현 자체가 크다 작다 저 표현 자체가 위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합니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요? 외우지는 말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잘 봐. 여기가 x1이야. 뭔 소리야? 여기가 x2야. 만약에 이 함수가 요 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봐. 요 y좌표가 뭐 fx2예요. 요 y좌표가 fx1입니다. 그러면 왼쪽 좌변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야? 두 y좌표에 대한 정중앙값을 얘기를 하죠. 맞죠? 맞죠? 요 빨간색 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파란색 우변,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얘는 y좌표기는 한데 x 두 개의 정중앙에 있는 x1 더하기 x2 나누기 2에 대하여 그 값을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진짜 함수값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게 뭐 합니다? 빨간색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빨간색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 파란 점을 지나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란 얘기야. 크구나. 미안해.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았죠? 지금 내가 거꾸로 봤지? 알아서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이 점일 때의 y좌표가 더 크다라는 표현이니까 위로 볼록합니다에 대한 표현이 맞아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라는 표현이 되겠죠. 알았죠? 저거 봐두면은 만들어 갈 수 있게 지금도 해석하는 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못 외워. 나도 헷갈려. 그래서 나도 그때그때 만들어 가거든. 그래서 만드는 방법만 기억해 두세요. 우변은 x 두 개 사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고, 왼쪽 녀석은 y좌표들끼리 더하는 거니까 실제 fx의 교점이 아니야. fx 위의 점이 아니야. 알았죠? 어쨌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보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거까지 하면 끝나겠는데? 내신고증에서는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자, 뭐냐면 이거 두 개가 말하는 표현의 차이가 뭔지 기억하세요. 찾아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두 번째,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fx1과 gx2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두 개의 차이 알겠니? 한번 생각해봐요. 태훈아, 위에 녀석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야? 아,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가 뭐야,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게 더 빡센가? 뭔 말인지 알겠어? 설명하기 빡센 걸 어떻게 연습을 시키지? 어렵다. 이거는 어느 단원의 문제야? 이것도 어렵나? 아,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예현아, 이건 무슨 말이야? 어.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뭔데? 다른 말로 요약 못해. 자, 갑시다. 그래요. 잘했어요. 자꾸 위에 녀석은 같은 x가 들어가 있는 거고 밑에 거는 다른 x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모든 실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임의라는 말과 모든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라는 말은 임의, 즉 랜덤이 있기는 하지만 랜덤하게 넣더라도 항상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과 똑같은 말이 돼. 알았죠? 어쨌든 얘는 그래서 뭐다? 같은 x를 넣었을 때 비교하면은 fx가 더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다. gx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 만난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단원으로 가는 문제냐면 얘는 너희들이 부등식 단원에서 만날 거예요. 같은 x를 넣을 거니까 그래프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식으로 풀어버리고 끝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얘는 서로 다른 x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되면 되는데 x1이 여기인데 x2가 만약에 여기면 성립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제로 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x1을 여기 넣었을 때도 g가 항상 작아야 되기 때문에 뭐보다 fx의 최소값보다 gx의 최대값이 더 작다에 대한 표현이라서 이거는 무슨 문제로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즉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즉 2번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알았죠? 얘는 부등식까지 넘어갔을 때 만나는 표현이겠지만 얘는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역시 기억을 좀 해뒀으면 합니다. 알았죠? 그거를 좀 풀리고 싶었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뭐 딱히 없네. 말고는 뭐 설명할 만한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풀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좀 너무 쉬워가지고 그 외 나머지 가나의 조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대입을 하면은 성립하는 놈들이라서
대입해 주세요. 이 보기들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것들은 막 개념 정리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이차 함수에 대한 정보들을 막 던져줍니다. 알았죠? 뭐 저런 아까 저기 있는 저런 좀 새로운 표현, 수에서 많이 등장하는 저런 표현들, 미적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런 표현들이라던가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좀 너희들이 써놨다가 잘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거예요. 요번 숙제 풀 때 좀 도움되는 녀석들 한두 개 있을 거니까 잘 봐두세요. 알았죠? 자, 그럼 일단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를 풀어오기는 하는데, 풀긴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제 서울 좀 갈 일이 생겨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이 강의실에서 이 시간에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일단 카톡으로 얘기해보고 너네들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자면 그날 밤에 한다던가, 밤에 한 9시쯤 뭐 집에 가는 시간 생각하면 9시 반쯤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차피 줌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뭐 10시에 해도 되고, 알았죠? 그때 한다던가, 아니면은 너희들이 일단 숙제 질문을 내가 카톡으로 먼저 싹 받을 거야. 그 양을 봐서 일단은 뭐 내가 따로 녹화 영상을 찍어 놓고 너희들한테 제공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은 그렇게 하고, 일요일 날 뭐 숙제 풀이 안 하고 바로 다음 진도 나갈게요. 알았죠? 일요일 날 그러면 우리 뭐 나가니? 여러 지 방정식? 그거 진행할게요.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